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KS의 23년 10월 ABC형 기출문제 중에서 함수 문제만 모아 풀어보겠습니다. A등급을 위하여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함수가 처음이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함수별 특강에 좀 더 자세한 풀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문제에 색상을 넣어드린 이유는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서 풀어보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A형 첫 번째 7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 금액이 5천 이상의 행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보시면 판매 금액은 여기 H열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적용 범위가 행 전체이니까 여러분들은 행 전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위에 상단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 아래에서 세 번째 세규칙, 그 다음에 맨 아래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하시고요. 밑에를 클릭하시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기준이 되는 열 척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F4를 꾹꾹 누르셔서 지금 H가 기준이니까 H 앞에만 달러 표시가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여기 5천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서 5천 이상 되는 행 전체가 굵게 파랑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의 조건부 서식을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계약 금액이 400 이상인 행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죠. 네, 여기 계약 금액은 여기네요. 네, 여기 이번에는 G열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행전체니까 행전체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개치 수식으로 가셔서 자, 계약 금액이니까 계약 금액 석한 선택하시고 F4를 콕콕 누르셔서 기준이 되는 G 앞에만 따라 표시 있게 해주시고요. 400 이상이죠. 네, 그러시면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400 이상이 굵게 파랑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C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C형 문제를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소식을 이용해서 인원수가 40 이상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하시는 거네요. 인원수는 여기 G열이네요. 네, 여기 G열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행 전체니까 행 전체의 범위 잡아주시면 되고요.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의 수식으로 가셔서 자, 인원수의 척합 여기 선택하시고요. F4를 콕콕 누르셔서 G 앞에만 달러 표시 40 이상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재에 가셔서 굵게 파랑 하시면 자, 40 이상이 굵게 파랑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교육비입니다. H14셀이 선택한 강좌 코드에 대한 교육비를 구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브이로그입니다. 자, 여기 문제가 되시는 거고요. 문제를 보시면 강좌 코드에 대한 교육비죠. 그럼 본문에서 강좌 코드는 여기 있고요. 교육비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커서 두시고요. 여기 앞에서 FX 누르셔서 함수 마법사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범주 선택은 모두로 하시고요. 밑에는 선택하시고 V 누르셔서 vlookup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vlookup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lookup value는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찾으려고 하는 값은 여기 H14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희 강좌 코드를 찾을 거니까.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검색 추출하고자 하는 표예요.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좌 코드부터 교육비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강좌 코드부터 교육비인데 교육비가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컬럼 미팅스 넘버 열 번호는 7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정확한 값을 찾을 거냐 비슷한 값을 찾을 거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 강좌 코드랑 이쪽은 유효성 검사를 걸게 이렇게 앞에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Q 시험에서는 유효성 검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분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영어 쓰셔서 폴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좌 코드 교육비 여기 317000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 가볼게요. 자, 6번 보시면 계약 금액입니다. H14셀을 선택한 사원 코드에 대한 계약 금액을 구하신 거고, 주어진 함수는 브이로그입니다. 사원 코드에 대한 계약 금액이니까 본문에서 사원 코드에 대한 계약 금액은 여기네요. 네, 이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브이로그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룩업 밸류 찾을 값은 사원 코드니까 여기 H14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였죠? 사원 코드부터 계약 금액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계약 금액이 몇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컬럼 인덱스 넘버는 6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정확한 값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워두시면 안 돼요. 비워두시면 기본적으로 비슷한 값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0 하시면 값이 바뀌죠. 그래서 꼭 0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하시면 사원 코드에 대한 계약 금액이 맞는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A형 보시면 6번입니다. 판매 금액 H14셀을 선택한 게임 코드에 대해서 판매 금액을 하시는 거고 브이로그업이죠. 네, 그러시면 여기 커서 두시고요. 게임 코드부터 판매 금액은 여기죠. 네, 요 범위. 자, 여기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브이로그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찾을 값은 H14셀 선택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게임 코드부터 판매 금액, 게임 코드부터 판매 금액. 자, 몇 번째 열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입니다. 열 번호는 7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 대한 여기 판매 금액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입니다. 최대 용량 맥스 함수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최대 용량은 여기 용량 중에서 최대값, 제일 큰 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함수죠. 네, 여러분들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맥스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맥스 함수는 간단하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돼요. 그러시면 이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끝나신 거고요. 자, B형 가보겠습니다. B형에서는 최대값을 구하시는데 최대값이 여기 dmax가 나왔네요. 네,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C형에 가시면 여기 5번이네요. 최대 인원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정의된 이런 인원수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맥스 함수입니다. 즉 여기 최대 인원수는 요 중에서 최대값이 얼마냐 그걸 하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맥스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인원수를 쭉 잡으시면 돼요. 그러시면 이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다음은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은 조금 이따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초등학생 평균 교육비를 구하시는 거고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하시는 거고 버림에서 1000단위까지 하시는 겁니다. 라운드 다운이랑 디에버리죠. 디에버리지 함수로 평균 구하시면 되고요. 라운드 다운으로 버림하시면 되고요. 여기 예시 0~3개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평균 교육비니까 여기 본문에서 보시면 여기 대상 초등학교부터 교육비 요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여기 주황색 부분을 같이 잡습니다. 여러분들 커서 두시고요. 위에 올라가셔서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에버리지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셀 범위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대상부터 교육비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교육비가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 필드 열 위치는 5 하시면 되고요. 크라이테리어 조건이 있는 셀 범위, 조건 범위는 대상 초등학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범위는 대상부터 교육비까지 몇 번째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5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대상 초등학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 값이 나오실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위에서 는자 선택하지 마시고 블록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X나 잘라내기 누르셔서 그 다음에 fx 누르셔서 다음 함수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운드 다운이죠. 네, 그래서 R자 누르셔서 라운드 다운으로 가시면 돼요. 자, 라운드 다운은 버림하시면서 내림하시면서
자릿수를 지정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 넘버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칸에서 자릿수를 지정하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 0이 3개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하시면 0 3개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립수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소점 4자리죠. 그럼 내가 만약에 소점 2자리 하고 싶다. 그러면 2 쓰시면 돼요. 그럼 소점 2자리가 되시는 거고요. 1 쓰시면 소점 1자리가 되시는 거고요. 0 쓰시면 정수화가 되시는 거고, 거꾸로 마이너스 1을 쓰시면 이제 1의 자리 0이 하나 생기는 거고, 2 쓰시면 0이 2개가 생기고, 3 쓰시면 마이너스 3 하시면 0이 3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보시면 0이 3개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여기 5번이죠. 5번 문제를 보시면 순천지역 계약 금액의 평균입니다. 반올림에서 만단위까지 하시는 거고,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시는 거고, 라운드랑 딜 에버리지입니다. 아까 라운드 다운은 내림 하시는 거고요. 라운드는 반올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로 평균 구하시고 라운드로 반올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0이 몇 개죠? 4개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순천 지역은 여기죠. 여기고요. 문제를 보시면 계약 금액이죠. 네, 그러시면 여기서부터 계약 금액까지 이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여기 커서 두시면 되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에버리지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는 첫 번째 셀 범위, 여기 근무지역부터 계약 금액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만 여기 주황색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 금액은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입니다. 그럼 필드는 4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건 범위는 근무지역 순천 이렇게 하시면 어떤 평균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시면 요거를 아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는 선택하지 말고 블록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X 눌러서 자르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자, R자 누르셔서 이번에는 라운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넘버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밑에 선택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이 4개가 되시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4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회차 여기 B형은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2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풀겠습니다. 자, 서비스직 최대 연봉입니다. 분야가 서비스인 사원의 최대 연봉을 구하시는 거고, 조건이 입력 데이터 Dmax 함수입니다. 서비스의 최대 연봉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서비스직의 최대 연봉. 네, 여기까지죠. 자, 그럼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D자 누르셔서 Dmax 함수. 네, 여기 있죠. 네. 자,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분야부터 연봉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포함되게 잡으시면 되고, 연봉이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입니다. 그럼 필드는 4 하시면 되고, 크리테리어는 분야 서비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 중에서 서비스에 해당되는 분야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A형 보시면 이번엔 4번이죠. 시뮬레이션 게임의 판매 금액 평균입니다. 반올림 하시는 거고, 여기 보시면, 네, 라운드랑, 그 다음에 뒤 에버리지로 평균 구하시는 거고, 여기 0이 2개네요. 0이 2개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시뮬레이션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은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 에버리지 함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구분부터 판매 금액까지. 그 다음 판매 금액이 몇 번째가 되어있죠? 하나, 둘, 셋, 넷, 5번째입니다. 그럼 필드는 5 하시면 되고요. 크라이테리어는 구문, 시뮬레이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자,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라운드 함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칸에 찍으시고 여기 보시면 0이 2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0 2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입니다. 롤플레잉 게임 개수입니다. 정의된 이름 구분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카운트 if네요. 자, 이 뜻은
여기 구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롤플레이라는 이 글씨가 몇 개가 있냐, 그거를 개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count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count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range는 조건 범위예요.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롤플레잉이니까 롤플레잉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 중에 롤플레잉은 3개가 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 가시면 이번에는 3번 나주 지역의 연봉의 합계예요. 정의되어 있는 근무 지역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썸이프 함수입니다. 즉 문제를 보시면 나주 지역의 연봉의 합계. 자, 여기 근무 지역 보시면 순천, 나주, 목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나주에 해당되는 연봉만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더하게 됐네요. 자, 여러분들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저희가 방금 했던 countIF 함수랑 비슷합니다. S 누르셔서 이번에는 sumIF 함수를 부르시면 돼요. sum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range는 조건 범위, 크라이테리어는 조건, 그 다음에 countIF랑 다르게 여기 밑에 sumRange 더할 범위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조건 범위는 근무 지역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나주죠. 나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sumRange 더할 범위는 연봉이니까 연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무 지역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나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연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나주 지역의 연봉 합계가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C형에 보시면 여기가 4번이죠. 네, 4번에 보시면 전체 교육비 합계입니다. 인원수 곱하기 교육비 하실 거고요. 근데 전체 합계를 구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썸프로덕트 함수네요. 썸프로덕트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 숫자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두 개의 값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는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곱하기 이렇게 선택하셔서 엔터 치시면 2는 4 이렇게 되시는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내릴 겁니다. 그러면 2, 5,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시면 이 값들을 다 더할 겁니다. 더하시는 거는 선택하시고 이렇게 자동합계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있는 값을 다 더한 게 28입니다. 즉 썸 프로덕트는 요 28, 요 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S 누르시면 썸 프로덕트 함수가 있습니다. 썸 프로덕트 함수의 특징은 여기 첫 번째 배열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응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 28.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원수랑 교육비죠. 네, 그러니까 인원수, 그 다음에 교육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sum product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배열은 인원수 잡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교육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값이 나오실 거고요. 이거는 두 개를 곱해서 다 값들을 더한 값. 요게 sum product 함수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번을 풀어볼게요. 진행 요일입니다. 개강일에 대한 요일을 구하시는 거고 예시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함수는 추주랑 위크데이, 그 다음 월, 요일 이렇게 쓰시는 거네요. 자, 이 문제는 요 개강일, 날짜에 대해서 여기서 요일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위크데이 함수, 첫 번째 함수 들어가셔서 W 누르셔서 위크데이 함수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크데이 함수는 첫 번째 시리얼 넘버는 여기 날짜, 즉 여기 날짜를 하시면 되고요. 위크데이 함수는 요일을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리턴 타입이 중요합니다. 리턴 타입은 1월부터 시작하고 싶으시면 여기 1이라고 쓰는 거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싶으시면 2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월요일부터 하겠다. 그러면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확인하시면 요 요일에 대해서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월요일부터 하는데 여기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날짜는 월요일입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 위크데이 값을 자르셔서 함수를 자르셔서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저함수는 첫 번째 인덱스 넘버, 여기에 숫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에 위크데이를 붙여놓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칸칸, 밸류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월요일부터 요일을 써주시면 돼요. 월요일 이렇게 쓰시고요. 내려가실 때는 탭을 치시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1월까지 쓰셨으면 확인하시고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딸려오지 않게 서식업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요일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크데이 함수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1월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W 누르셔서 위크데이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똑같이 개강이 찍으시면 되고, 이번에는 1월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 1이라고 쓰겠습니다.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라고 나오는 거는 저희가 아까 여기는 1이었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이었으니까 월요일이 되는 거고, 여기 2가 되는 거는 1월부터 시작하니까 일요일, 월요일. 그래서 2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크데이를 자르셔서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고 추저 함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일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 일요일부터 써주셔야 돼요. 일요일 이렇게 쓰시고 탭 누르고 내려가셔서 이렇게 토요일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값을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일요일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그 대신 월요일부터 하실 때는 월요일부터 써주시고요. 일요일부터 시작하실 때는 일요일부터 써주신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형에는 이번에 추주가 안 나와서 A형으로 가볼게요. 자, A형은 첫 번째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게임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인기자, 할인 중, 3이면 가족용 이렇게 하시는 거고 추주랑 라이트 함수입니다. 즉, 이 뜻은 라이트 함수로 게임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를 따고 1, 2, 3에 따라서 인기자, 할인 중, 가족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이트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트 함수는 첫 번째 게임 코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마지막 한 글자가 필요하니까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 함수를 자르셔서 추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되고요. 밸류 1은 여기 보시면 인기작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탭 누르고 내려가셔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할인 중이 오타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네,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서식업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순위를 구하시는 겁니다. 판매 금액에 대해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는 거고 뒤에 연산자를 이용해서 위자 하시는 거네요. 주어진 함수는 랭크 EQ입니다. 판매 금액은 여기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1등, 2등 순위로 구하시는 거예요. 자, 꺼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EQ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랭크 EQ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조 범위, 여기 전체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 뜻은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이 범위 중에서 몇 등이냐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내리면 이 범위가 움직이니까 이 범위는 블록 선택하시고 F4 누르셔서 절대 참조 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도에 보시면 0이나 생략하시면 내림차수, 0이 아닌 값을 하시면 오름차수인데 문제에서 내림차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위자 붙이셔야 되니까 수식 입력줄 뒤에 찍으시고 Shift 7 이렇게 연산자 하신 다음에 끈따옴표 하시고 위자 하시고 끈따옴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네,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간단히 끝나시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B형의 2번입니다. 연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고 결과값 뒤에 위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아까 하신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연봉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EQ 함수 불러오시고요.
자, 여기 연봉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움직이지 않게 F4 눌러서 절대 잠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자 주니까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이번에도 위자죠. 네, 그러시면 연산자 하시고요. 네, 큰 따옴표 하시고 위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동 제기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번입니다. 계약 기간이고요. 사항 코드의 첫 글자가 A이면 1년, B이면 2년, 그 외에는 3년이고요. 주어진 함수는 if랑 left 함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사항 코드의 첫 글자가 있어요. 여기가 A냐, B냐, C냐에 따라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자, 먼저 left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left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레프트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텍스트는 사항 코드 찍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왼쪽에서 한 글자 가져오니까 여기서 1을 쓰셔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레프트를 자르셔서 if 함수에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함수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의 논리식을 세우고요. 맞으면 두 번째 칸, 틀리면 세 번째 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레프트 함수를 붙여놓고 식을 세우시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A이면 1년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라온 레프트가 A이면 그럼 1년이니까 여기에다가 1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A가 맞으면 여기 가셔서 1년이 되시는 거고요. 아니면 밑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칸을 콕 찍으시고요. 여기 if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콕 눌러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 칸에서 if가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큰 따옴표 이번에는 뭐랑 같아야 되죠? B죠. 네, 그러시면 B랑 같으면 이번에는 2년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2년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3년이죠. 그 외에는 3년이니까 세 번째 칸에 3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서식 지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중처 if가 끝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요. 자, 여기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left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첫 번째 텍스트는 사운드 코드 찍으시고 왼쪽에 한 글자 필요하니까 1 쓰셔서 A를 따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eft를 잘라서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가시면 돼요.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가져온 게 A랑 같으면 그럼 밑에 칸에서 1년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칸이니까 세 번째 칸을 꼭 찍어주시고 다시 if로 가셔서 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내가 가져온 게 B랑 같으면 left가 B랑 같으면 그러면 2년이죠. 2년이라고 하시고 그 외에는 여기 3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내리시면 간단하게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C형에 보시면 여기 개강월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개강월을 구할 거고요. 개강일에 월을 추출한 결과값 뒤에 월을 붙이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months랑 연산자입니다. months를 이용해서 여기 개강일 중에서 중간에 있는 월을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월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months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months 함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월만, 10월이죠. 네, 10만 빠지게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찍으시고 연산자 하신 다음에 월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하셔서 테두리 딸려오지 않게 해주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함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는 가운데, 여기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으로 좀 보내볼게요. 오른쪽으로 하시고 심표 스타일 하시면 되고요. 자, B형도 보시면 여기는 문자니까 가운데로 하시고 숫자 부분만 선택하시고 오른쪽과 심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문자고요. 여기는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그 다음에 심표 스타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하신 함수 부분의 서식과 정렬은 채점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10월 ABC형 함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함수별 특강이 많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A등급을 위하여 연습 많이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